지금 우리나라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PPT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정말 나라 전체를 잡고 있는 이제 하나의 사이비 종교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김정일을 직접 가르쳤던 스승이었고, 그리고 북한 내에서 국제비서를 맡은, 공산당 국제비서를 맡은 아주 핵심 요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에게 계약 개방을 계속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이제 남한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강의도 듣고 또 그분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그분이 식사할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김정일을 만나러 갔더니 김정일이 자리에 없는데 책상 위에 이런 서류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일하고 친하니까 그 책상 위에 있는 서류가 뭔가 하고 이렇게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우리나라 그 회의록이 올라와 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장관들이랑 한 국무회의 회의록, 바로 직전에 했던 회의록이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분이 남한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남한에 북한 공작원이 5만 명이다 라고 해서 남한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까 여기 나왔을 때 북한 공작원 숫자들이 쭉 나왔는데 그거 다 더해보면 49,500명입니다. 우리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한에 침투된 김일성 주체사상, 황장엽 증언, 김정일 책상 위에 놓인 남한 국무회의 회의록, 남한 내 공작원 5만 명, 김일성 어록,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고 고시공부 시켜라, 북조선을 조국이라 말하며 매달 북한에 송금하는 대학 교수. 네. 김일성 어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교수 가운데 운동권에 있다가 이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취업이 안 되니까 공작원이 대준 돈으로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북한에 자기의 조국은 북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월급을 타면 매달 북한에 송금을 한다는 겁니다. 송금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도 되는 사회가 된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김일성 어록에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어록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일본 잡지에서 실린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김일성 교시, 고시 준비를 시켜라.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주식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1973년 4월 대남 공작원과의 담화. 네. 공작원들이 데모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고시를 통하면 가장 높은 지위까지 수직 상승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똑하고, 그렇지만 돈이 없고 사회에 이렇게 한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잘 색출해서 골라서 처음에는 좋은 형님처럼 가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돈도 대주다가 친해지면 너 1대1로 나랑 공부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주체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 많이 넘겨주는 책이 모태통 어록 같은 책을 먼저 주는 겁니다. 73년도에 이렇게 김일성 이제 교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74년도 바로 다음에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신림동에 고시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들은 증언입니다. 고시원에서 서울대 학생들 또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몰려서 있으면서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돈 뒷받침해 주다가 그러다 친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책도 주면서 1대1로 이제 교습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교습 받아서 판검사가 되면 나중에 후배들 있으면 또 가서 가정교사처럼 1대1로 또 교시 공부를 이제 특별 수업을 시켜서 또 후배들이 계속해서 붙어 나오게 하는 겁니다.
73년도에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그때부터 고시를 패스했으면 우리나라 가장 높은 지위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판장에서 있는 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오후 수원지법 제410호 법정.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 모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적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사와 방청객을 향해 두 팔을 활짝 펴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외쳤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것은 1심 재판 때부터 준비한 행동이었다면서 수령님 김정일이 반드시 남조선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굳게 믿는 마음을 재판장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검사가 다 보원 앞에서 방청객에 자기 후배들도 있고 동지들도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판결 딱 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을 쳐다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남한 맞습니까? 여러분, 김일성에 대한 이 북한 사람들의 신심이 어떤지 제가 지금 50줄짜리 영상과 40줄짜리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영상 지금 틀어주십시오. 나오는 대로 나올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하느님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이쪽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어쨌든 정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느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 그건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은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없지요. 이게 지금 북한의 평양에 있는 봉숙교회 전임 전도사의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다음. 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미녀 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역사에 오대 못에 나가셨죠. 왜? 뭐라고요? 평양 김정일 장군님이 역사에 오대 못에 나서 보십시오. 특히서하고 통감에다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책이 안 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리 장관님 영상이 젖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이걸 보고 절대로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의 태양을 연주가 멋있는 거이 어디 있나 정말.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접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거는 봉숙교회 이 전임 사역자 리성숙 목사의 태양절이면 김일성 생일인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때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 교회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다. 북한의 민영원단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남한에 왔습니다. 남한에 와서도 저런 사상교육을 받으면 초상화가 비가 젖어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사진 우리 남한 사람들 젖는다고 안타까워할 사람 있습니까? 유치원생까지 막말로 욕을 하는 우리 남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한의 이 운동권 학생들이 김일성 충성서 학설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지금 전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분도 고등학교 때 이 주사파, 주체사상파 수양회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도 혈서로 충성서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충성서약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일성 충성서약서.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몫은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헌신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썼던 충성서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냥 쓴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또 이걸 혈서로 썼습니다.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 남한 적화혁명을 사수. 그들은 자기가 믿는 이 잘못된 사상과 신념 때문에 이렇게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남한 적화혁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우리 북한 농부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금도 동상과 초상화에 절하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북한 농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생명 바쳐 복음 전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혈서 쓰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남한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쓴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선거 캠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출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 지하 조직 중 하나인 자민통이 1990년 8월 중순 한탄강 소재 민박촌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장 등에 출마할 88학번 6명 한, 최, 천, 강, 김, 반모 씨와의 MT에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강령 규약 중. 그 당시 이 전대협에서 주사파 조직인 자민통에서 그 당시 수도권에 서울에 한 대학이 한 10개쯤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11월 달에 총학생회장 출마하니까 8월 달에 6개 대학 출마할 사람들 미리 들여다가 MT하고 거기서 혈서로 다 쓰게 하고 그리고 이들이 출마한 겁니다. 출마해서 총학생회장이 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그 당시 대학 생활하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는 운동권이 총학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총학생회장 끝나고 나서 지금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뭐 하고 있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 등에 걸려서 전과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전향하지 않은 채로 그냥 국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이 충성서약서를 아니면 결사옹의 같은 걸 혈서로 크게 써가지고 이걸 서로 선물로 주고받아서 부족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한총련 회장이 경찰에 검거돼가지고 부족도 같이 뺏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인터넷과 SNS 각종 여론에서 반기독교적인 여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인터넷 전략,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적화 전략, 남한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리기, 왜 베트남은 적화되었는데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가, 남한의 적화를 위해 한국교회를 공략하는 북한은 인터넷에 전력을 다함.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친북 성향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서 남한공작원 총괄 책임자를 총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왜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는데 남한은 공산화 되지 않느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남한은 교회 때문에 안 된다. 보기는 제대로 봤어요. 그렇죠? 아까 베트남 영상 봤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 시간씩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그런 장면은 못 보셨죠? 베트남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고 남한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잘 맞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화가 되겠느냐? 교회를 없애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기독교 교세를 10분의 1로 축소해라. 남한의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려라. 10대 대형교회 무너뜨려서 언론 통해서 막 하면 얼마나 나쁜 여론이 일어나고 나쁜 내용들이 전달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 여론이 뒤로 돌아가겠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겠죠? 전도가 안 되겠죠? 지금 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이요. 네. 대남 인터넷 전략. 2002년 남한 주민등록증 30만 개를 확보해 댓글 심리전을 펼치고 있으며 남한 국민들이 쓴 것처럼 기사를 올리고 댓글도 올림. 지금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전략 들어갔는데 이건 통일전선부 대남 전략을 직접 거기서 담당했던 그런 탈북민의 증언을 제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그 당시에 이미 30만 개 가지고 남한 사람들 이름으로 글 쓰고 뭐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붙잡아서 조사해보면 인터넷 할 줄 모르는 아줌마들 붙잡혀 오는 거예요.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끌려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름 가지고도 작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한 번은 제가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이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인데 교회가 너무 비리가 많고 목사님들 비리가 많고 뭐 교회가 비리가 많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질문한다. 너 지난 5년 동안에 신부님이나 천주교 성당에 대해서 각종 비리 같은 거 메이저 언론에서 본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더라고. 지난 5년 동안에 메이저 언론에서 승려나 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얘기한 거 본 사람 손들어봐. 거의 없더라.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까? 승려들보다 더 많이 부족합니까? 교회가 절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문제가 많습니까? 성당은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신부님들 술, 담배 하시니까 술 먹고 생기는 문제들도 제법 알고 있어요. 승려들이 있는 많은 문제, 절에서 뭐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수상하지 않냐고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작정하고 교회 죽이는 세력들이 있구나. 근데 앉아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터넷과 모든 전선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북한의 사이버 요원만 3만 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이 달라붙어서 댓글 달고 글 올리고 각종 찬반 누르면 남한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국가가 뒤흔들리는 겁니다. 남한 정세를 잘 이해하려면 북한의 노동신문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미리 다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고려연방제 얘기가 선거 때도 나와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국제 헤럴드 출입인지에 나온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판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 윈스 리일렉션. 여기서 김은 김정일입니다. 김정일이 재선됐다. 근데 놀라운 건 해외 통신들이 많이 놀란 게 투표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몇 프로? 10,000명이 투표하면 2명 빼놓고 다 투표한 거예요. 99.98%면. 우리 조선중앙통신을 보겠습니다. 네. 북한의 투표율 99.98%.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인민의원회 선거에서 투표율 99.98%, 신윤율 100%로 김정일 총서기의 재선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네. 지금 99.98%도 놀라운 투표율인데 더 놀라운 건 신임률이 100%입니다. 100% 다 몰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북한 선거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게 북한 전역에 붙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감히 반대 투표를 하겠습니까? 반대 투표 나오면 그 동네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걸 아셔야 되고 제가 이제 왜 이걸 설명드렸냐고 하면 북한의 투표용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른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고려연방제를 설명드립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고려연방제, 통치 이념, 김일성 주체사상, 자주, 주한미군 철수, 민족 대단결, 남한 내의 공산주의 활동 보장. 이제 우리 북한에서는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통치 이념은 김일성 주체사상이고 자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주 통일한다. 미군 있을 필요 없다. 외국군 나가라. 주한미군 철수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 내에 공산주의 활동 보장해라. 너희 민주주의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수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는 평양 한번 갈래도 5번 허락을 받아야 가니까 제가 탈북민들 강의할 때 김일성 시체공전 설명하면 거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다 허락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린 요구하지 않고 이런 수용에 밀리는 거예요. 고려연방제가 어떤 부분에서 위험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고려연방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통일정부 최고의결기구, 남북동수의 대표,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 네. 고려 연방제를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로 들어가면 거기서 최고 의결기구는 최고민족 연방회의가 됩니다. 숫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남북한 동수, 쉽게 얘기하면 남한 20명, 북한 20명, 해외교포 생각해서 두 자리 이 정도 줄 수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제가 돼서 통일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간접 선거를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고민족 연방회에서 뽑는다. 그러면 북한 사람 20명은 누굴 찍겠어요? 누굴 찍어요? 남한 사람은 누굴 찍을까요? 한 명만 나올까요? 여러 명 나올까요? 남한 사람 중에서 혹도 북한 찍을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접 선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남한 인구가 많지만 북한은 투표율 몇 프로요? 99.98%. 거기에다가 100% 몰표 나오고 남한은 투표율이 얼마나 되죠? 뭐 60%대 정도 되겠죠? 그런데 남한은 투표가 한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와요? 또 남한에서 저쪽 찍을 사람도 있겠죠? 혈서 쓴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 대통령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도 코리아 연방제라고 선거공약 나온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연방제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방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미혹될 수 있어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독립하시고 건국하신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 선교왕국 되도록 우리 제가 볼 때는 통일을 없던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적과 통일을 해요. 목숨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길 교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드리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통일 이루십시다.